안녕하십니까. 지상카센터 지산 전장량입니다. 저는 주로 케미칼들은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비루트, 그리고 저기 SK 지크, 저쪽에 아디노도 있고, 별 5만 가지 오일들이 있는데, 불수 이렇게 교체를 합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건 그거라. 그런데 이 차량은 왜 입고가 됐냐면, 제 아는 지인이지만은, 주차장에서 계속 눈여겨보셨는데, 엔진 오일이 이렇게 언더카바가 이렇게 있어도 흐르다 이렇게 쭉 내려올 거 아닙니까? 쌓이게 되면. 그죠? 그래서 영상을 찍기 전에 어디가 누유가 되나, 프론트 케이스가 누유가 되나, 로크한 카바가 누유가 되나, 하프 엔진이 누유가 되나 확인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오일타 오링이 이렇게 찢어진 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자, 오일링이 이렇게 찢어져 버리니까 오일이 계속 샌 겁니다. 이게 누유가 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차들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오링이. 제가 이렇게 오일을 이렇게 바르라고 그랬죠. 교환하기 전에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찢어져 버리면 요 고무 파킹이 없으니까, 오링이 없으니까 타가 엔진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장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을 거고, 주행하면 흩날리니까 잘 몰랐겠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DIY를 하시다가 그랬다는데, DIY 하시는 것도 좋고, 본인 자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부품을 사다가, 오일이랑 에어클리너랑 오일 필터 사다가 하셔도 되지만, 항상 끝마무리는 잘하자.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엔진 오일 필터 교체할 때는 여기다 이렇게 오일을, 신유를 살짝 발라라. DIY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절대 잊어먹지 말고 그렇게 하시고, 가급적 토크렌치로 이렇게 조여라. 너무 있는 힘껏 하면 이 고무링, 오링이 찢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 여기 찢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 찢어진 거.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키로수도 지금 14,000km 정도, 1년 한 4개월 만에 교체하는 건데, 엔진 오일을 그래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싱까지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000km 탔고 유종을 바꿔야 됩니다. 오일을 다른 걸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유종이 변경이 되거나, 내가 너무 오래 탔거나. 그리고 이 차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제주도도 여행을 가시고, 강원도도 가시고, 통영도 가시고, 목포도 가시고, 주로 장거리를 고속도로를 많이 띱니다. 그래서 엔진 세정, GDI 엔진의 특성이 뭐라고 그랬죠? LSPI라고 그랬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2.4 GDI 엔진이라 엔진 세정, 플러싱 개념으로 하고, 일반유로 엔진 세정을 한 다음에 한 10분, 5분 정도 아이들링을 했을 때 일반유로 헹구는 걸로 해서 완전히 새 엔진을 만들어서 다시 새 엔진 오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세정제, 말 그대로 엔진 플러시 앤드 클리너라고 그래갖고, 지금 오일은 보충을 했습니다. 샌만치 같은 유정으로 했고, 이렇게 지금 플러싱 오일을 다 넣습니다. 넣고,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10분 정도, 5분 정도 이렇게 공회전을 시키는데, 보통 여러분들 플러싱 할 때는, 저희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 정도 10분 정도 하시면 아마 자동차한테 딱 좋을 겁니다. 자, 시동 걸어 주세요. 그래서 이 회사마다 이게 플러싱 오일만 전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기존에 있던 더러운 오일이죠. 그 오일에다 세정제를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교환을 하는데, 오늘은 특이하게 일반 오일로 이렇게 이제 넣어서 다시 한번 또 깨끗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엔진에서는 100% 폐유를 뺄 수가 없다. 5%, 10% 정도는 항상 남아있다.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다시 한번 플러싱 용액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다시 한번 일반유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을 뺄 겁니다. 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오일을 빼겠습니다. 오일을 지금 뺐는데, 지금 보시면 오일이
엔진 세정제가 들어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이 차가 지금 14,000km 정도 주행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그 사장님이 오일까지 지금 묻었지만은 왜 스탠다라이를 고집을 하냐면 오일 상태를 소비자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일을 보시면 이게 엔진 플러싱 세정제들이 들어가면 더 더럽게 나오는데 이 차가 지금 아이들링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고속도로를 뛰고 와서 열을 받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다 보시면 이렇게 거품이죠, 거품. 그죠? 그리고 지금 오일 스탠다라이를 조금만 더 기울여 보실래요? 이렇게 보시면은 저기 이렇게 슬롯지 쌓이는 거, 그죠? 저게 빨리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오일 점도가 많이 깨졌다, 더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일 색상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유 정말 더럽다, 완전히 디젤이다, 아 저렇게 카본 슬러지 수트가 많이 떨어집니다. 다른 디젤도 그렇고 가솔린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오일이 희석되는 게 가장 늦은 거는 좀 LPG 엔진 오일들이 조금 오래 갑니다. 제가 38년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요 정도 14,000km 정도 탔고 지금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고속도로 장거리만 많이 다녀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일도 너무 없고 정상량보다 지금 오일도 없죠. 오일도 없고 지금 조금 보충을 하고 지금 촬영을 한 건데, 그래서 오일은 어떤 일반유라 그래도 가급적이면 정상량은 넣어라. 5리터 짜리면 5리터 넣어야 되고, 플러싱을 할 거면 플러싱 이 액까지 해서 5리터를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뭐든지 작업을 하실 때는. 그래서 오일 플러싱을 하던 일반유로 그냥 넣고 한번 헹구는 식으로 아이들링하고 빼든 하여튼 정상량은 넣어라. 그게 엔진에 데미지를 안 준다. 엔진 오일이 청정, 윤활, 밀봉, 극압, 그리고 방청 작용을 하는데 오일이 없으면 그 작용을 아예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DIY 하다가 이렇게 오일을 다 찢어 먹으면 진짜 고속도로 중간에서 오일 자꾸 누유되다가, 고속도로면 고RPM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엔진 붙어버린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근처에서, 견인해서 가까운 정비소에 차 집어넣고 차 수리가 완료가 되면 다시 거기까지 찾으러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고속도로 뛰기 전에, 그리고 또 어디 여행을 가기 전에 는 항상 확인을 꼭 해라. 아시겠죠? 자, 일반유를 다시 한번 넣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배출을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이렇게 까맸던 오일이 한번 다시 플러싱 세미로 오일만 빼고 오일만 갈 겁니다. 그러면 오일 색깔이 어느 정도 탁도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아예 새 오일이 맑게 나오려고 그러면 제가 해보니까 한 4번 정도, 3번 정도 하면 그냥 일반 오일로다만 그러면 깨끗하게 나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근데 오늘은 플러싱을 했고, 그리고 유종을 바꿨고, 유종을 이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장거리를 또 계속 가셔야 됩니다. 제주도 하고 뭐 강원도도 가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예 일반유로다 한 번 더 교체를 하고, 그리고 또 신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깨끗하게. 자, 여기까지 하고 일반유 넣는 거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그러고서 다시 한번 빼갖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그 플러싱 오일을 넣으면 그러면 5일타를 갈아도 이 성분이 그 새 걸 넣을 때 조금 남아 있을 거 아니냐, 100% 빠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제조사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건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오늘은 그런 의견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일반유로 넣고 다시 한번 세미 플러싱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유를 넣고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거죠. 희석을 시키는 거죠. 여기 폐유 남는다 그랬죠, 제가. 헤드 부분이나 이런데. 그래서 그거하고 엔진 내실에 내벽에 어느 정도 붙어 있습니다, 오일이.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다 빼주자는 방식으로 일반유를 넣겠습니다. 일반유인데 그래도 SK 지크 X7 5W30짜리입니다. C세트에. SK 관계자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협찬을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일반유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SK X7 지크 시리즈들 사실 제가 볼 때는 SK GS 뭐 쌍용 지금 현대 지금 나오는 오일들이 지금 수준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다 코팅제나 범용할 수 있는 그런 엔진 보호제 이런 것들 넣어주시면 엔진에 상당히 좋으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꼭 합성유만 넣으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일 묻은 거는 이따 다 닦겠습니다. 엔진룸 클리닝 할 때. 자,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 플러싱 오일도 안 들어갔고 그냥 일반 엔진 오일로 놓고 다시 한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세미 플러싱 개념으로 하고 오일을 뺐을 때 오일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단 1km도 운행을 안 한 차량입니다. 자, 시동 걸어 주세요. 자, 요렇게 5분에서 10분 정도만 공회전을 한 다음에 오일을 다시 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궁금하셨던 거 저렇게 2중 3중으로 했을 때는 오일이 어떻게 색깔이 나올까, 한 가솔린은 3번 이상 해야 제가 뭐라 그랬죠? 깨끗하게 나온다 그랬죠? 맑게 나온다 그랬죠? 3번 이상 하셔야 됩니다. 오일만 하려고 그러면 플러싱 용액이 들어가지 않고. 이해가 다 되시죠? 자, 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어떤 상태인지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일반 엔진 오일로 넣고 10분간 아이들링을 한 건데, 자, 10분 동안 단 1km로 주행도 안 했고 그냥 공회전만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자, 10분을 주행을 한 것도 아니고 공회전만 한 상태인데, 아까 조금 전에 여기 옆에 있는 거는 14,000km 타고 플러싱 용액까지 들어간 폐유입니다. 자, 지금은 단 10분만 일반 엔진 오일을 넣고 공회전하고서 뺀 건데 이렇게 슬러지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슬러지 카본 수트가 나온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오일을 오래 탔을 때는 얘는 점도가 깨진 것도 아니고 다만 이렇게 더럽게 나오는 거는 엔진 실린더 피스톤 사이 내벽에 그만치 슬러지 카본 수트가 많이 아직까지는 침착이 돼 있다. 이걸 몇 번을 해야 된다? 2번 이상 더, 3번 이상을 해야 맑게 오일이 나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일 값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플러싱을 2번, 3번, 한 번 하실 때 2번, 3번 하시는 게 아니라 더 깨끗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일반 엔진 오일 넣고 한 번 더 이렇게 교체를 하시면 엔진 상태 아주 짱입니다. 짱. 이렇게 2번 지금, 자, 보십시오. 이게 마술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플러싱 용액, 플러싱 제품을 넣고 10분간 아이들링 하고 뺀 거고, 자, 이거는 그냥 리프트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10분간 공회전하고 뺀 겁니다. 자, 두 개를 지금 같은 다라이를 보시면 비교가 되시나요? 어떤 게 지금 금방 10분 한 거고 어떤 게 플러싱 용액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아시겠어요? 처음 이 영상을 여기서부터 보시는 분들은 아마 어떤 거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이럴 정도로 사실 엔진 내부에는 상당히 많은 슬러지와 카본 수트가 침착이 돼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단 한 번도 이걸 보여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건데, 지금 멀리서 보셔도 자, 티가 확 나죠? 그죠? 이게 지금 좌측에 있는 게 10분간 공회전하고 뺀 거고, 우측에 있는 게 지금 플러싱 제품을 넣고서 뺀 건데 별 차이가 없죠? 이렇게 2번을 일반 엔진 오일로 더 갈아도 맑게 나올까 말까다. 이 차의 상태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14,000km 탔다고 그랬죠? 그리고 1년이 넘었고 고속도로를 상당히 많이 다녔고, 그리고 SK의 지크 X7 5W30 신세티 일반 엔진 오일을 넣고 지금 10분 공회전을 하고 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러싱을 하는 목적을 이제는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엔진 소음이 다른 차보다 크거나 연비가 어느 순간부터 많이 떨어졌거나 그리고 출력 저하가 일어나신 분들은 가장 엔진을 먼저 보십시오. 점화계통, 스파크 플러그나 이그니션 코일,
이상 없다. 자, 연료 개통, 연료 펌프 이상 없다. ETC, 스로틀 바디 청소했다. 흡기 청소했다. 그런데 차가 연비가 안 좋고 엔진 소음이 타이밍 체인 소리가 나고 고압 펌프도 소리가 나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 밸브 소리인지 오토레시 소리인지 타이밍 체인 소리인지, 이런 차는 전체적으로 소리 납니다. 오일 상태가 저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좋은 거 많이 배우셨고, 일반 엔진 오일로 몇 번? 2번 더 해도 저게 그냥 밤새우로 나올까 말까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오늘 이 차는 좀 엔진 오일이 상태가 너무 많이 안 좋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드레인 볼트를 잠그고, 이제 요 펜타슬론 OW40 고속도로를 많이 뛰신다니까 요걸로 할 건데, 지금 와샤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아싸리 요 와샤하고 드레인 볼트를 새 걸로 아예 교체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드레인 볼트는 이게 매일같이 교체하는 게 아니라 한 3번, 4번 이상 탔으면 한 번 정도는, 이거 얼마 안 하니까 그 정비소, 해당 정비소한테 요거 드레인 값, 드레인 볼트 값, 와셔 값 드리고, 요게 이렇게 넓어진 겁니다. 그러면 누유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알고 계셨다가 3번째, 4번째 그쯤 됐을 때 좀 교체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무료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 받는 겁니다. 기술료. 그래서 플러싱을 했을 때는 조금 더 내가 오래 탔거나 유종을 바꿔야 되거나, 그리고 플러싱을 했을 때는 일반 엔진 오일로 한 번 더 하셔도 그만한 값어치는 한다. 이해가 되셨죠? 자, 오늘 좋은 거 많이 배우셨고, 지금은 이제 작업을 이제 마무리 요걸 하고 다시 한번 신유 넣는 거를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14,000km 1년 넘게 탔죠. 제주도, 강원도, 제주도에는 차 싣고 갔다 왔답니다. 페리에. 그래서 유정도 바꿔야 됐고, 엔진 소음도 많이 났고, 오일을 다 찢어져 갖고 오일도 누유됐고, 엔진 소음이 그래서 좀 훼손을 받은 것 같기도 한데, 뭐 타는 데는 제가 볼 때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그래서 엔진 세정 플러싱 했고, 그리고 일반 엔진 오일 SK 지크 X7으로 엔진 오일 한번 다시 갈았습니다. 다시 갈고, 또 여러분들 리얼하게 보여드렸죠. 자, 그리고 엔진 오일 주유캡 끼기 전에 다음에 요게 이제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깨끗이 이렇게 파트 클리너로 좀 닦아 갖고 그렇게 해서 장착을 할게요. 그래서 이게 제품들, 이런 케미컬들 잘 이용하면은 여러분들 자동차 타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국내외 그 내연기관 자동차들 다 똑같으니까, 내 엔진 상태가 어떻게 변해가는 거는 좀 확인하시려면 이런 걸로 좀 청정하게 깨끗이 닦아 갖고 그렇게 관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플러싱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엔진 오일 한 번 더 갈았죠, 저렴한 걸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엔진이 안 좋다면 얘가 일단 첫 번째 이제 더럽게 침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분이 합성 엔진만 왜 보여주냐, 일반 엔진 오일은 여러분들 다 많이 자주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성 엔진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번에도 또 제주도 여행을 가신답니다. 카페리에 차를 싣고. 그리고 또 강원도, 목포, 진도까지 다니신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점도가 넓은 OW40 펜타슬론 신세틱이죠. 그래서 테크놀로지 엔진 오일 뷰로트 독일 제품입니다. 독일제죠. 자, 그래서 이 제품으로 해서 이렇게 점화 계통이나 뭐 연료 계통, 흡기 계통에 문제가 없는데, 오일이 너무 더럽게 나온다는 거는 운전 습관이 그럴 수도 있고, 장거리를 고회전을 계속 고속으로 다녀서 가혹 조건을 있는 대로 만땅으로 준 거죠, 차한테. 그러면 오일이 저렇게 더럽게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분이 일이 바쁘셔갖고 일반 엔진 오일이라도 제가 가까운 데서 좀 지방이라고 그래도 가르라고 그랬는데, 오은이 저한테 오시고 싶다니까, 저도 이제 뭐 또 병원도 다니고 촬영도 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만날 시간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엔진 코팅제
엔진 코팅제도 넣어주고, 엔진 코팅제는 뭐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 많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거 넣으시면 되는데, 영상을 잘 보시면 저는 엔진오일 교환할 때 불스든 뷰로트든 뭐 아디노든 뭐 다른 회사 제품이든 항상 그 한 가지 제품만 넣죠. 그 회사들 거. 왜냐하면 자기네 제품 만들 때 이게 이제 그 유종이 들어갔을 때 서로 잘 흡착력이 있고 서로 보완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그 회사들 제품, 자기네 자사 제품, 뷰로트 거니까 뷰로트 것만 몰아서, 불스 거는 불스 것만 몰아서, 아디노는 아디노만 몰아서, 뭐 지크는 지크 것만 몰아서, 이런 식으로. 이거 뷰로트 엔진 누유 방지제. 오일 리크 스탑은 오일 누유를 방지해주는 의미도 있지만 오일 점도가 상하지 않게, 점도가 깨지지 않게 조금 오래 가게 하는 그런 성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일 누유 방지제 하니까 아이씨 누유도 안 되는데 왜 넣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광유와 합성유에 다 사용 가능한데 다 되는 거죠. 가솔린, 디젤, 터보 장착 엔진까지. 그래서 오일 점도 지수 회복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꼭 누유가 돼서 넣는 게 아니라 오일이 점도가 오래 가게 하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전에 그 스톱이라는 것도 그런 거 비스무리한 건데 이렇게 하고 오일은 마무리를 할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오토미션 오일이나 그 엔진 오일 교체할 때 제가 하라는 게 한 가지 있죠. 항상 연료 첨가제 같이 넣어줘라. GDI는 LSPIR은 LSPI 조기 점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난망간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이런 옥탄 부스터, 고급류를 넣지 않을 거면, 이 차 요번에 옥탄 부스터 넣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넣었고 이번에도 넣어줄 거고, 오늘은 고급 휘발유를 넣고 왔습니다. 같이 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하고 이렇게 뷰로트 하이브리드 모터가드라는 제품까지 같이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은 엔진이 극상의 조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연료를 넣으실 때 가득 주유할 때 단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씩 넣어주시면 참 좋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뭐 이게 연비 향상되고 와 엔진 때 빼주고 차가 너무 잘 나가, 그런 거 제가 언제 소위되게 가장되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냥 엔진에 좋으니까 이렇게 넣어줘라. 시중에 소비자들한테 인정받은 제품들은 나쁜 제품들이 없어요. 제가 팔아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꼭 이 회사 제품 아니더라도 넣으시면 왜 이래서 넣는구나, 그거는 리뷰들 보면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죠? 그 리뷰들 같은 데 보면 다 써 있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옥탄 부스터하고 이렇게 모터가드 조합이 제일 좋더라고요. 요번에 요거는 새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악셀레이터 그 리스폰스 차주들이 금방 느끼더라고요. 그건 뭐 우리가 좋으니까 넣어라, 장사 되니까 넣어라, 그게 아니라 차주들이 금방 알아요. 리뷰들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꼭 이 회사 제품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옵션으로 이렇게 땡기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전에 불스 것도 그렇고 뭐 아디노도 그렇고, 이런 거 이렇게 때려 놓고 뭐 코팅제 넣고 뭐 합성유 저렇게 넣고 플러싱까지 했는데 안 좋으면 이상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죠? 근데 제 아는 동생이고 지인이라 원가에 해줬습니다. 원가에. 영상 어차피 저도 촬영해야 되고, 그리고 예전에 이것도 새 차도 제가 새 차 때부터 관리했던 차라 누구보다 이 차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 정비 이력을. 왜냐하면 어느 정비소든지 간에 정비 이력을 다 이렇게 메모리를 해놓거든요. 남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주도 또 여행도 가고 가족들하고, 그리고 또 일 때문에 진도도 가고 목포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뭐 포항도 가고 아주 그냥 난리드가 아닙니다. 이 양반 하는 일이 있어 갖고. 그래서 오늘은 뷰로트 걸로 아주 최강의 극상으로 아예 엔진을 업그레이드해서 2.4 GDI가
완전 3.0 GDI 버금가게 엔진 소리 조용하게, 그리고 출력이 다시 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오늘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 아, 저 사장님은 항상 이렇게 같은 회사 제품을 몰아서 하는구나.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 그러면은 그 엔진 코팅제나 엔진 보호제 아니면은 연료 첨가제만 나오는 회사는 어떡하냐. 금방 제가 얘기했듯이 소비자에게 인정받은 거는 범용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다른 뭐 엔진오일, 일반 저렴한 엔진오일이라도 이렇게 섞어서 같이 넣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시면 차 관리하시는데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그니션 코일하고 스파크 플러그하고 이런 거는 작년에 교체를 했고, 그리고 그 ETC 스로틀 바디도 한번 청소를 했고 그랬는데, 오일이 저렇게 일반 엔진 오일로 한번 세미 플러싱을 했는데도 더럽게 나온 거는 약 1년 만에 교환을 했고, 몇 개월도 아니고, 그리고 14,000km라는 고속도로 주행만 오래 해서 저런 거 같다,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이 양반하고 뭐 제가 뭐 24시간을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는 모르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여름이라는 거는 자동차한테 상당히 가혹한 조건입니다. 에어컨까지 틀지 않습니까? 그죠? 엔진 힘의 동력을 빼서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동 거세요. 그 차량을 특히 여름철에 휴가 앞두고 휴가 가실 때 엔진오일 꼭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일이 누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은 연료가 있는지 없는지, 하다못해 엔진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벨트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가장 기초적인 점검 잘 하고 다녀오십시오. 자, 오늘은 이 차량을 촬영하기 전에 오일이 다 오링, 고무링이 찢어져 있는 것까지 봤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엔진이 한 방에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소리가 심한 거는 이 차 고압 펌프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고압 펌프 영상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압 펌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차량 관리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사람처럼 보약 같은 거를 싹 먹여줘도 자동차한테는 아주 좋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5년 도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은 이렇게 해서 관리 잘해서 타시면은 작은 수리비로 최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가정과 사업장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고 좋은 일들이 꼭 일어나기를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지산 전장령입니다. 고맙습니다.